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BPM 황다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워크샵, VP 워크샵 너무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한 것 같아요. 오늘 12월 연말인데 사실 저번 주에도 해당로 사장님들 뵀는데 시스템에서 뵀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보고 싶은 사람들과 연말 파티하는 느낌으로 저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사장님들과 함께 에너지도 나누고 그리고 정말 파티하는 느낌으로 저희가 즐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첫 번째 시간 강의 맡았고요. 첫 번째 셀프 트레이닝 개인 시스템에 대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를 다 아시니까 소개 안 해도 되니까 너무 편하네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목차는 개인 시스템 대해 셀프 리더가 되는 방법, 셀프 리더가 되는 방법에 대해 준비를 했고요. 목차는 셀프 리더, 시각화 잠재의식 관리 나눌 거고요. 그리고 그룹 리더가 되는 조건들도 나눠볼 예정이고, 인계점을 뛰어넘는 방법을 통해서 저의 어떤 스토리도 넣어보았고요. 또 현명하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 리더는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해요. 저희가 문제 해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셀프 리더가 되는 걸 좀 정의를 좀 내리고 싶은데요. 이 셀프 리더는 한마디로 내 개인이 나를 엄격하게 얼마나 코치를 할 수 있고 나를 이끄는 그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이제 PM 사업을 하신다면은 이 셀프 리더가 다른 곳에서도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이 네트워크 사업 특히 PM에서는 저희가 자율성을 굉장히 기반으로 한 사업이잖아요. 통제를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셀프 리더로서 나를 엄격하게 코칭을 하는지 또 나를 이끄는지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이 리더십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내가 셀프 리더로서 얼마나 주도적인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 스스로가 안 하고 있고 해야 될 것을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이 나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은 개인의 승리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룹의 리더, 팀 그런 것들을 공동의 승리까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승리를 하지 않고서 공동의 승리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부터 통제를 할 수 있고 나부터 이끌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굉장히 이 셀프 리더이신 분들은 이미 갖춰져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곳에서 성공을 할 거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먼저 실행을 하고 주도적으로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주도적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내면서 나아가요. 근데 셀프 리더가 아직 장착이 안 되신 분들은 내가 이 성공을 하기 위한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작할 거라고 뒷걸음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경을 다 만든 다음에 그때 시작하면 늦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누가 시켜서 하면 늦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시키기 전에 내가 그것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기 전에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파리 여행 가가지고 베르사유 궁전을 갔는데 저는 너무 어떤 걸 느꼈냐면 그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은 나폴레옹이 곳곳마다 그림이 다 있어요. 그림이 다 있는데 그 그림 안에서 그 리더의 모습이 그냥 뚫고 나오더라고요. 그 그림을 뚫고 나오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 에너지가 그림을 이렇게 뚫고 나올 수가 있을까를 제가 거기서 느꼈는데 눈빛뿐만 아니라 이 모든 그림에서 나폴레옹은 항상 이렇게 몸이 앞서 나가 있어요. 신기하게. 공통적으로. 말에 타있던 서있던 앉아있던 몸이 이렇게 나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손짓도 이렇게 뻗어 있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리더라는 거는 진짜 앞으로 항상 나아가는 누군가를 이끄는 그러니까 사장님들께서 나 스스로를 내가 진취적으로 주도적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지 그러려면 나를 통제해야 되고 나 스스로를 엄격한 코칭을 하셔야 됩니다. 나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셀프 리더로서 오늘 이제 개인 시스템을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사장님들이 개인 시스템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결단을 하시면서 나를 먼저 채우기보다는 더하고 채우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비우고 덜어내야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PM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내가 그 공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는 그 공간을 비우진 않아요. 나의 자존심, 편견, 부정 아니면 뭐 꼰대 마인드라고 하죠. 나 그만큼 다 알고 있는데 나 그 사업을 다 했었는데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 정도는 했었어. 여기서 뭐 그걸 굳이 해야 돼? 나 성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필요는 없어. 라는 그런 마인드. 그런 것들을 다 좀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데 이 비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굉장히 놀라운 그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마라케시에서 이제 오상준 대표님이 식사 자리에서 해주신 얘기예요. 한국에는 이제 그런 트레이닝이 없어요. 그런 트레이닝이 없는데 저희가 여기 오신 분들이 IM 트레이닝 소피트에서 받으셨잖아요. 그 IM 트레이닝이 글로벌에도 있어요. 글로벌에도 있는데 한국엔 이 트레이닝이 없는데 글로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트레이닝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비유는 트레이닝, 이름이 좀비 트레이닝이에요. 좀비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어떤 트레이닝이냐면 이런 공간에 아주 큰 공간이겠죠? 세미나가 끝나고 트레이닝이 끝나고 갑자기 불을 다 끄고 아주 무서운 분위기로 만들어버린대요. 그 다음에 갑자기 임원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속에 있는 어떤 나의 그 본능들을 표출하기 시작하는데 다 좀비로 변한다는 거죠. 별의별 소리를 다 나오고 이 본능, 이 밑에 있는 이 본능을 막 짐승처럼 이 인간의 본능을 다 끄집어내는 그런 시간이 있대요. 근데 그곳에서 단 한 명이라도 안 하면 못 나간대요. 끝나지 않는데요. 그걸 하기 싫어도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은 뭔가 이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다 비워냈으니까. 나의 편견, 이 사업에 있어서의 부정,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수많은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할 때 아무래도 다 본능을 비워낸 상태니까 다 누구나 우리가 다 똑같은 각자 다른 직업군에서 나이 불문하고 만났지만 어쨌건 다 똑같은 영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 모든 걸 좀 비워내는 자존심이나 우리의 그런 모든 어떤 나쁜 것들 아니면 또 부정적인 생각, 편견 이런 거 다 비워내고 시작했을 때는 아무래도 훨씬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장님들도 좀 내가 비워내는 시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내가 나를 비워내고 내가 했던 그런 어떤 과거나 이런 수입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초반에는 그런 것들을 좀 비워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우게 되면은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그게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를 객관화할 수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자체를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더 잘하시면 되고 못하는 거는 지우기로 지우듯이 보완하면서 채우면서 인간적 성장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그 독서 미팅, 줌 미팅 통해서 김영현 사장님이 그러셨잖아요.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공하기 개념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공작 2500년 전입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똑같은 성공의 핵심 요소. 메타인지, 나를 아는 거. 나를 아는 나의 자기 객관화가 되는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성장, 개인의 성장, 개인을 리더십 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자기를 객관화하게 되시면 이제는 사장님들이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의식과 무의식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고 언어화하고 다니고 쓰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언어화할 수 있는 부분이 100%의 의식 중에 한 5%밖에 되지 않는데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쓰고 말하고 언어화할 수 있는 것들이 5%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5%는 다 잠들어 있는 이 속에 다 잠들어 있는 언어화할 수 없는 내가 의식조차 할 수 없는 인사이트라는 거죠. 95%가 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성공하신 분들은 이 95%를 꺼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5%밖에 쓰지 못한다면 그 힘이 이 95% 쓰는 사람들보다 당연히 파워풀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의식보다 3만 배나 힘이 크기 때문에 내가 95%를 어떻게 이 수면 밑으로 잠들어 있는 무의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가
사실 여기에서도 성공이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쨌건 핀업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직급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해야 되고 나를 들여다봐야 되고 개인적 성장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무의식을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멘탈적으로 처음부터 흔들릴 수가 있다. 그 무의식을 활용하신다면 사장님들이 나는 일반 사람들보다 3만 배 이상 강력함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자체부터 그냥 파워풀해지거든요. 자존감이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무의식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 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어라고 저는 믿거든요. PM 할 때도 무의식을 활용하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푸라기처럼 이거를 붙들고 무의식을 붙들고 했던 것 같아요. 피부 관리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게 잠재의식 관리. 정말 잠재의식 관리 진심이었습니다. 너무 지금도 소중하고요. 그러니까 잠재의식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 아침 시간이 잠재의식이 가장 활발해요.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인스타에 좋아요, 댓글 이런 거 아예 핸드폰 안 봐요. 뒤집어놔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잠재의식이 너무 지금 깨끗하고 정말 이 활동할 시간에 내가 인스타 댓글이나 다른 사람의 인스타를 보진 않거든요. 아니면 뭐 카톡이 온 걸 보진 않거든요. 바로 일어나서 양치하면서 목표 쓴 곳으로 가서 목표 보면서 양치를 해요. 목표 보면서 양치를 하고 그런 것들 다 잠재의식 목표를 보고 학원을 하고 명상을 하고 또 목표를 쓰기도 하고 이 쓰는 거는 이 잠재의식이 뇌랑 손끝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정보를 넣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손끝을 쓴다는 거는 목표까지 쓰고 책까지 읽고 좋은 정보를 나의 인사이트에 넣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저는 필사까지 했거든요. 서머리 하려고. 좋은 부분은. 왜냐면 생각이 자꾸 유실되기 때문에 그걸 잠재의식에 묻고 싶었어요. 난 빠르게 성공하고 싶고 난 빠르게 생각 전환하고 싶었기 때문에 잠재의식 아침에 그 잠재의식 관리를 할 때는 진짜 6시, 한 SP, GP까지 때만 해도 전 6시에 일어나가지고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걸려요. 근데 하다 보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아침 시간 30분이면 그게 다 패스가 되거든요. 그 정도로 아침 시간을 활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시각화를 하고, 꿈꾸고, 그리고, 상상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도 그 잠재의식을 내가 진짜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활용을 하면 너무 좋은데, 실제로 이 박상영 선수가 펜싱 선수예요. 나의 자기 체면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이 국가대표들은 실제로 자기 체면, 잠재의식 관리가 지도 플랜에 있어요. 다 지도 플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 잠재의식을 엄청나게 하죠. 현장에서 훈련하면서 합리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훈련을 하면서 내가 실제로 성장하는 걸 느끼고 그리고 상상으로 뇌는 상상하고 현실을 구분 못해요. 내가 금메달 딴 거를 항상 금메달 리스트가 되는 걸 상상하고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걸 그 순간의 감정을 느끼고 그거를 계속해서 시각화를 했다는 거죠. 3년을 열심히, 4년을 열심히 뛰면서. 그래서 실제로 이때 펜싱 이 경기 때 금메달 리스트가 되셨는데 그때 이제 이 펜싱 경기라는 거는 3점만 뒤쳐져도 그 경기는 실패 경기라고 거의 판정을 한대요. 그 경기는 승산이 없어. 3점은 펜싱에서는 너무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판정을 하는데 이미 이때 4점이 뒤쳐질 때였거든요. 근데 자기 체면을 통해서 이 잠재의식 3만 배에 있는 무의식을 활용해서 완전 초능력자처럼 이거를 경기를 승패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보실게요.
이렇게 잠재의식 힘이 셉니다. 초능력. 네, 그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박상원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진짜 나의 자기 체면을 그 순간에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렸겠죠. 그 순간에 감정까지 이입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하장일도 이 잠재의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3만 배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네, 그 실제로 잠재의식에 있는 생각이 이 잠들어있는 나의 잠들어있는 이 언어화될 수 없는 잠들어있는 이 생각이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한다고 해요. 잠재의식이 얼마나 사실은 일을 많이 하냐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잠재의식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는 동안도 갑자기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도 랠리 그 수요센터 강의를 하는데 이미 PPT가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마무리까지 다 끝났는데 갑자기 자다가 잠재의식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영상은 랠리 영상으로 교체해라. 그래가지고 자다가 랠리 마무리를 아침에 적어놓고 잔 거예요. 핸드폰에. 근데 아침에 봤더니 랠리 마무리. 그 정도로 유실될까봐, 생각이 유실될까봐 다시 잠재의식은 다시 잠들 거니까 유실될까봐 바로 적은 거죠. 네, 바로 적은 거죠. 그렇게 잠재의식을 활용하다 보면 사장님들께서 내가 사업을 할 때 내 목표를 내는 PT를 갈 거야. PT를 가기까지의 그 아이디어를 나한테 영감을 계속 줍니다. 영감을. 코치처럼 영감을 줘. 이렇게 해봐. 이렇게 후원해봐. 그 사람한테 연락해봐. 그런 식으로 영감을 계속 줘요. 그 잠재의식을 활용하다 보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루에 6,000번 이상 해요. 자는 시간 빼고 6,000번 이상을 생각을 해요. 그 6,000번을 누구는 부정적이고 성공 가능하고 항상 내가 핀업할 거야, 성공자가 될 거야,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6,000번은 내가 될까 말까? 그거 다단 게 아니야? 그게 설마 되겠어? 그 부정 아니야? 나 그거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와? 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6,000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으로 끌어들이겠죠. 왜냐하면 생각은 실체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은 실체화되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냐면 나의 감정을 통해 알아챌 수 있어요. 우리가 6,000번의 생각을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감정을 알면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사장님들이 내가 지금 기분 나쁜 감정인지 설레이는 감정인지 꼭 막 성공할 것 같아. 당장은 성공할 것 같은 그 설레이는 감정인지 아니면 미움의 감정. 그분이 저를 힘들어해요.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이상 부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감정인지 나의 감정을 빨리 알아채서 그런 감정이 결국엔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실체화되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그 생각에 맞는 사람이 된다는 이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쁜 감정에 나쁜 생각이 딱 들면은 바로 폭탄을 만들어요. 폭탄을 만들어서 폭탄 시각화. 빵 터지는 시각화를 해서 그 생각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내가 감정이 안 좋으면 바로 생각을 전환하는 나만의 시각화가 있어요. 저는 파트 사장님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핀업을 다 받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핀업 받는 그 상상을 하면 너무 그 나쁜 감정이 싹 사라지면서 오히려 설레이는 감정으로 바뀌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치과에서 치료받는데 그 롤프소로 회장님한테 핀업 받는 상상하니까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마취하는데 아무 느낌 없는 그 정도로 감정이 완전히 성공 주파수가 완전히 긍정 주파수로 바뀌는 순간을 사장님들 스스로가 하나씩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생각과 감정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 생각이 결국 말로 튀어나와요. 아까 제가 박사장님께서 랠리 때 그 의사님 부탁드려요. 이상한 대표님 오시니까 도덕한 것이 아니에요. 제 잠재의식이 의사님 대표님 우리가 맨날 나도 모르는데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말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어떤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지 투정, 시계 질투 내가 성공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멘토가 되고 코칭이 된다는 거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제는 좀 그런 것 수준을 올리셔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가 인성, 인프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개선하기 위해서 무의식에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잠재의식부터 훈련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장님께서 바꾸시는데 중요한 건 이 생각이 결국에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부의 4분면에 갔을 때 오른쪽 4분면에 95%의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5% 사업가, B4분면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생각이
하루에 하는 그 6,000번 이상의 생각이 다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빠르게 이 잠재의식에 있는 이 생각을, 무의식에 있는 생각을 5%의 생각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럼 그 생각들이 아무래도 강력해지면 당연히 5%의 사람들이 빨리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빨리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내 잠재의식이 95%에 있던 이 S4분면에 있었기 때문에 D4분면을 가기 위해서 이 생각을 빨리 바꾸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 결국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리더, 사업가 이런 것들이 빨리 되고 싶었기 때문에 5%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진짜 이 무의식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손끝으로 필사, 네트워크 관련 서적 필사하면서까지 빠르게 생각을 바꾸려고 했다는 거죠. 이 생각이 얼마나 틀리냐면은, 예를 들면 95%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사장님은 지금 거의 마감일이고 액티바이즈 행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왜 이곳에서 앉아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95%의 사람들의 생각은. 아직 사업가의 전환이 안 된 거예요. 그분은. 그렇죠? 600포인트를 지금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1박 2일을 있어야 돼? 하지만 5%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600포인트 끊는 그 시간보다 이곳에서 인간적 성장, 심리적 성장을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6만 포인트, 60만 포인트 리더를 리크루팅하는 리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간은. 완전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그 5%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사장님들부터 왜 저분은 네트워크 해가지고 잘하시는 거 아니야? 그 전에 그거 해가지고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런 환경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무의식을 빨리 바꾸면 그런 사람이 빨리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거든요. 그 정도의 노력을 하자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다행히도 근데 이 네트워크 사업, PM 사업은 재능이 없는 사람도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이 두 가지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 사업과는 다르게 운동 스타일이에요. 운동 스타일. 내가 헬스장 갔어. 운동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런닝머신 타는데 나의 체력의 한계가 다 달았어요. 막 숨이 가빠 오르는 거예요. 힘든 거야, 운동이. 그때 딱 런닝머신을 끄고 내려오는 운동 스타일인지, 아니면 런닝머신 마지막에 할 때 내가 숨이 가빠 오르고 힘든데 조금만 더, 5분만 더 해볼까? 10분만 더 해볼까? 지금부터가 체지방 타는 거야. 그래서 막 30분 이상 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후자거든요. 운동 스타일이. 후자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실험을 했대요. 실험을 했는데 학생들은 운동을 했을 때 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마지막에 런닝머신 타고 한계에 다다랐을 때 런닝머신 내려온 학생들과 한계에 다다랐을 때 더 하신 1시간 30분 더 했던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연구가 굉장히 긴 연구 기간이었어요. 40년. 왜냐면 그 학생들 분리해서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내려온 학생과 더 치고 나간 학생들, 그거를 40년 뒤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계에 다다라서 치고 나갔던 학생들은 인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살고 있더라.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끌어붙이는 신념, 끈기죠. 내가 이게 이렇게 되고 싶고 이렇게 필요를 하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실행과 행동과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재능은 타고나야 돼요, 사장님들. 재능은 무조건 타고나야 되는 건 맞지만 이 그릿은 한계에 다다랐을 때 밀어붙이는 이 힘은요, 후천적으로 개발이 된대요. 후천적으로 내가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개발이 되는데, 그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작은 일이라도 매일 꾸준하게 나와의 약속을 지킬 때마다 이 그릿의 힘이 길러진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고개더를 통해서 매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자는데. 그쵸? 고개더를 통해서. 그래서 고개더가, 저는 진짜 처음에 그 사업 초반에 1년 동안 진짜 고개더 안 하면 저는 이 사업을 저와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너 고개더를 안 할 거면은, 넌 아직 이거 고개더를 안 하고 안 지킬 거면 이 사업을 할 자격이 없어. 성공자가 될 자격이 없어라고 저한테 엄격하게 저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 고개더가 습관이 될 때까지 엄청나게 붙들고, 이 성공에 대한 그런 붙들고, 그리고 그룹장님들이 고개더를 해야 성공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냥 순수하게 믿었어요. 순수하게 믿었고, 그래, 그럼 열심히 해보자. 그럼 내가 고개더를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 더 그 이상으로 해보자. 그럼 더 성공이 더 가까워지겠지? 라는 순수한 열정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눈 뜨면 책을 읽고 있고, 일부러 하지 않으려고 해도 강의를 듣고 있고,
TV 보듯이 항상 강의 듣고 있고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인스타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들을 보여드리면 저희가 다들 지금 하시고 계실 거예요. 하시고 계실 건데 저는 저 단톡방에서 제 산하 단톡방에서 7가지로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보시면은 이 고개도가 중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사장님들. 중요하지 않는 게 없고 책 같은 경우는 내가 최소 20분, 30분 읽는 게 하루에 1시간, 3시간 읽으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20분만 읽어보자. 15분만 읽어보자. 30분만 읽어보자. 좀 짧게 매일 목표를 정하면 그게 또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높은 목표를 잡지 마시고 처음에는 20분, 30분씩 하면서 그런 것도 습관으로 만들면 좋으신데 저는 사실 이 내적 성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육체적 성장은 운동을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난 안 했는데 사실 내적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사장님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지금 완전 제로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들이 책을 한 권 읽을 때 난 3권을 읽어야 되는 사람이고 당연히 타 네트워크를 경험했던 분들보다도 나는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네트워크 서적을 더 파야 되고 씹어 먹어야 되고 그걸 모자라서 필사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빠르게 필사를 해야 생각이 전환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니까 생각이 전환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그 어떤 행동을 해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전환하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 관련해서 성공한 서적을 필사, 서머리를 하면서 그거를 달달달달 이 잠재의식에 넣었더니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신기할 정도로 생각이 바뀌고 성장하는 내 자신을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김선우 불사님 하시는 말, 책을 안 읽으면 책 안 읽는 사람들은 단어 선택이 짧다. 대박. 어머! 정말 이런 이 단어 선택이 폭이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쨌건 프레젠테이션 항상 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래서 책을 읽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 듣는 거. 강의 들으면서 이 무의식 계속 인사이트를 넣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해오는 거예요. 정보를. 사장님들이 목표 설정을 하면은 내가 그 목표에 맞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시키지 않아도 셀프 리더들은 찾아서 들읍니다. 근데 내가 누가 시켜야 듣는다는 건 아직 셀프 리더가 안 됐다는 거죠, 사실은. 네. 한 번 들을 거면 3번, 4번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시간을 듣잖아요. 그리고 컨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가 어떤 컨택을 한다는 거는 이 고객들을 통해서 컨택을 하는 용기가 전 생기더라고요. 내가 하루에 3건씩, 5건씩 미팅하고 싶고 전화를 해서 컨택을 하고 싶다는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일리 목표를 지키고 싶기 때문에 내가 나도 안 하던 두려운 명단이나 좀 미뤘던 명단을 컨택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고객들한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STP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누구한테 STP를 풀어야 되지만 사실 저희가 초반 사업할 때는 미팅이 많지 않잖아요. 그때는 저는 저한테 STP를 저한테 했던 것 같아요. 보상 연습을 셀프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한 장 보상으로 진짜 임팩트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보상을 듣고 싶게 만들까? 이 보상 듣는 시간에 이 사람의 비전을 막 그려줄 수 있을까? 설레게 만들 수 있을까를 혼자 그거를 엄청난 고민을 통해 계속 수정하면서 보상 플랜을 진짜 잘 풀고 싶다는 그 생각만으로 그게 결국 강사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 목표를 해가지고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현장 나가면 보상 플랜 되게 재밌어 하시거든요. 현장 보상을 계속해서 저도 그걸 수정하고 했던 거죠. 그리고 시스템 참여 같은 경우도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인사이트를 내가 이 무의식을 빨리 바꾸고 싶은데 이런 네트워크 성공하신 분들, PM에 성공하신 분들의 강의를 그 스토리를 들어야 아무래도 확신이 생기고 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스템이 그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어요. 일요일 단 하루. 그게 부족하고 모자른 거예요. 난 더 해야 되는데. 나는 네트워크 했던 분들보다 더 많이 경험을 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읽고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똑같이 하면 이게 안 될 텐데 난 부족한데 라는 생각에 본사에 있는 리더 스피치를 찾아가서 누가 시키지 않고 혼자 거기 앉아가지고 리더 스피치 듣고 울면서 집에 가고 그랬던 시간이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팀워크 배우기. 저희 단톡방 이런 시스템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고 단톡방 활동 있잖아요. 거기서 사장님들이 거기서 서로 우리가 같은 배를 지금 탄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누가 들어와도 이 팀 문화 참 좋다. 여기에 진짜 누구 초대하고 싶다. 내가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 단톡방 오니까 사업하고 싶어지네. 이런 문화를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조금씩만 서로 했을 뿐인데 네트워크에서는 다 같이 그거를 뭉쳐지다 보면 큰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 다 같이 큰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조금 민망해서 나는 이런 거 댓글 다는 거 잘 못해. 나는 좀 굳이 성인인데 뭐 이런 거 인증 올려야 돼? 내가 내 자신이 알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팀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실은. 그리고 내 파트너들이 그곳에서 나의 열정을, 사장님들 파트너들 일일이 만나가지고 매일매일 나의 열정 이만큼이야 보여줄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톡방에서 나의 열정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그거를 복제할 수 있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편했어요, 저는. 그 단톡방 활용하는 게 전 너무 편했고, 제가 그 당시 정소진 부장의 산하 단톡방이었지만 제 방처럼, 내 단톡방인 것처럼 그 연습을 한 거죠. 운영 연습을. 그래야 내가 진짜 그룹장이 됐을 때 단톡방을 했을 때 어색하지 않고 바로 그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사장님들은 그게 루팅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경영자로서, 리더로서, 그 운영진으로서 그걸 앞으로 곧 PM이 또 빨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곧 나한테 다가올 미래라고 믿어진다면은 그 단톡방에서 활동이 정말 그 연습하는 것처럼 너무 재밌고 즐기고 그게 소중하게 느껴질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 채로 갑자기 리더가 될 수는 없겠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그거를 내 앞으로의 내가 스스로 SP가 돼서 단톡방을 운영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연습장처럼 놀이터처럼 거기를 활용하시면 좀 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여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단톡방에 스폰서가 들어가 있어. 근데 파트너는 열정적으로 하는데 스폰서는 조용해. 그런 파트너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시스템 밖에 있는 그냥 비즈니스 스폰서가 아니라 그냥 시스템 밖에 있는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시스템에서 맨날 얼굴 보고 온라인 단톡방 계속 같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각계 전투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은 힘이 빠질 수 있다. 리더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치고 나가죠, 사실은. 근데 리더로 성장하는 단계들이 되게 많잖아요. 리더로 성장해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초기에는. 그런 분들이 힘이 빠져요. 어느 정도 힘이 빠지냐면 설날 명절에 다 가족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데 나 혼자 일 나가는 느낌처럼 그 정도의 고통을 체감이 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내가 파트너들한테 독이 되고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톡방 활동도 사장님들께서 내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SNS 마케팅 같은 경우도 울프소록 회장님도 하시더라고요. 1일 1피드 회장님도. 진짜 1일 1피드 그 정도로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한테도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SNS 온라인 마케팅 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도 저도 사실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퍼스널 브랜딩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공부했고 배웠고 그 개발하는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노력을 했다는 거, 저도 처음에 못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배민다움이라는 책에 있는데 그 배민 대표가 마케팅으로 완전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어떤 배민 대표한테 누가 상담을 한 거예요. 저는 되게 열심히 살았고요. 성실히 살았고요. 저는 진짜 누가 봐도 제 자신한테 속이지 않을 정도, 전 진짜 그런 기술자고 정말 저는 어디다 뒤져놔도 저는 실력자예요. 근데 왜 저는 성공을 못했을까요? 질문했을 때 그 배민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은 시대에 맞지 않게 마케팅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만큼 변했다는 거죠. 이제는 자영업자들도 마케팅 안 하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온라인이 명함이 되었고 실제로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장님들이 디지털 노마드여서 좋다고 하시잖아요. 출퇴근 없는 나 디지털 노마드야. 근데 온라인 마케팅 안 해. 그건 약간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이 진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고, 온라인 마케팅이 안 된다면 현장을 그만큼 더 활용하시면 또 역으로 그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고객도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바이블 같은 책이죠. 그 책에 그룹 리더가 되는 8가지 조건이 나와요.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룹 리더가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룹 리더가 돼야 결국엔 여기서 성공을 말하는 건데 그 조건의 8가지가 다 보세요. 고객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고객도가. 그쵸? 사업 계획을 보여준다, STP. 그리고 15명 고객을 갖는다, 컨택, 또 30분 책을 읽는다, 강의를 듣는다, 시스템에 참가한다, 팀워크를 배운다, 단톡방, 오프라인 시스템, 그쵸? 정기적인 카운슬링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고객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거를 하지 않고 놓치는 게 있다면 아 내가 그룹의 리더가 된 조건에서 지금 내가 놓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더뎌질 수도 있었겠다라고 되게 무섭게 받아들이시고 이거를 이게 그냥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걸 당연한 것도 안 하면 사실은 되게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시면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포인트가 없어요. GV도 없어요. 그렇죠? 포인트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첫 번째로 세 번째까지는. GV나 포인트가 일어나는 일이지만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는 포인트가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95%의 사람들 생각이면 첫 번째, 세 번째를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인간적 성장, 심리적 성장, 리더적 성장을 이 네 번째부터 여덟 가지 조건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뒤에서 말씀드린 추상적 시스템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만약에 내가 안 하고 있다면, 놓치고 있다면, 아, 내가 내적 성장, 심리적 성장, 리더로서의 성장을 좀 놓칠 수는 있었겠다. 뭐 잘 팔려고 우리가 이걸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단기간에 성공한 사람이 있대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근데 단기간에 성공한 사람은 사업을 하기 전부터 이런 리더십, 성공자의 자세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첫 번째랑 세 번째만 빠르게 해도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게 그래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네트워크 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계속 하고 계셨겠죠, 사실은. 고객들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돼 있는 상태에서, 심리적 성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세 번째를 초반에 싹 해버렸을 때 빠르게 직급을 갈 수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이미 성공자의 사고방식이 갇혀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음 자세, 당연히 여기는 부정이 없으니까 적극적인 마음 자세 바로 나가죠. 하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 이 부정, 편견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음 자세가 90% 이상 나가지, 90%까지 나가지는 않아요. 그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사장님들이 내가 만약에 조금 이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번째부터 여덟까지를 되게 더 많이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것들을 무의식에 넣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0분씩 책을 읽으라 그러면 책을 남들이 한 번 읽을 때 저는 3번 읽고 쓰고 강의를 한 번 들을 때 3번 듣고 시스템을 더 가고 이랬던 게 이 심리적 성장을 더 빠르게 해야 리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 밀도 있게 농도가 있게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세 번째도 하는 게 맞지만 이걸 내가 어디를 더 초점을 더 많이 주고 더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시면서 한 번 더 내가 지금 놓쳤던 부분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객들에서 뺄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해강 5에서 저희 해강 7을 하는 이유가 진짜 중요한 것들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내가 이 내적을 채우는 성장, 인간적 성장을 하시려면은 아무래도 네 번째부터 여덟까지 하시고 첫 번째, 세 번째는 현장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올리시고 핀업을 하시고 같이 가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객더가 그만큼 저희 사업에서는 업무예요, 업무. 그냥 꼭 해야 되는 업무예요. 출퇴근은 없지만 고객더가 우리는 그 업무를 통해서 성장하고 핀업을 가고 또 리더가 되고 내가 되고 싶은 성공자가 되는 게 팀을 만드는 게 그 고객들을 통해서 기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업무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가 아니라 운동으로 따지면은 내가 만약 등 근육을 만들고 싶어. 그럼 등 근육에 맞는 이 운동을 해야 머신을 해야 등 근육이 키워지잖아요. 갑자기 등 근육을 키우겠다는데 런닝머신 뛰면 등 근육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맞게 하는 게 고객더가 딱 맞게 우리 업무에 맞게 하는 그 비즈니스 근육을 키우는 정확한 그 답이라는 거죠. 고객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장님들. 그래서 사장님들이 고객더를 하시면서 그 내가 초반에 데드라인을 정하고 전략 제출하실 거예요. 근데 이 잠재의식, 무의식에게 우리 목표를 알려주실 거고 이 무의식의 목표를 언제까지 갈 거라고 정확하게 날짜까지 정해주셔야 무의식은 그거를 자는 동안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 그 영감을 줄 거고 아이디어를 줄 거고 그런 정보들을 막 수집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보령 올 때도 보령이라고 치면 내비게이션 못 읽잖아요. 보령 무슨 길 무슨 리조트라고 정확히 찍어야지 내비게이션 오듯이 이 잠재의식도 아기 같아서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정확하게 목표를 도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1년 2개월 PT, SP, GP 목표를 잡고 저는 이 인계점, IM, 사장님처럼 VP, EVP 때 이 아까 말한 고객들을 통해서
고개절을 통해서 심리적 성장, 인간적 성장, 내적 성장, 그 알맹이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밀도 있게 그거를 완전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인스타를 막 열심히 하면 그걸로 신규가 오기도 했고, 책을 막 읽었더니 어떤 내가 정말 심리적으로 이 멘탈이 정말 시야가 넓어지는 게 느꼈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내 업무에 맞게 성장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인계점을 넘어갔는데, 저 또한도 이 인계점이 있는 동안 두려웠어요. 두려웠고 흔들릴 때도 있죠. 힘들 때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당연히 내 목표를 달려가면서 보이지 않는 걸 믿고 가야 되니까 힘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전 두려울 때 행동을 통해서 두려울수록 그 부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바로 생각을 전환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좀 불안한데 아, 사업은 불안한 게 맞지 인정하고 아, 그럼 내가 새로운 유튜브를 도전해볼까? 브이로그를 도전해볼까? 인스타를 도전해볼까? 이런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그 도전을 성공하면서 그릿을 또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런 끈기를 더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작은 성공이 계속 쌓이니까 두려움은 점점 크기가 작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나왔을 때는 항상 행동, 그리고 새로운 거를 하면서 극복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인계점 도달할 때 거의 EVP 마지막에 그때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인계점. EVP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프는 완전 이렇게 직각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리더로서 탄탄하게 라인을 구축했고, 인계점 동안 심리적 성장에 초집중했다면, 사장님들이 인간적으로도 리더로서 성장이 됐고, 심리적으로 알맹이가 채워졌고, 그리고 내가 진짜 파트너들 영입해서 그들을 진짜 도우면서 직급대에서 같이 했을 때, 이렇게 처음에는 보이지가 않고, 되는 거야? 레버리지의 리을도 만날 수가 없는, 이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그러면서 갑자기 이 시간이 지나니까 EVP 넘어서니까, PT 넘어서니까, 막 그래프처럼 20배 성장을 하는 걸 전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그걸 엄청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같이 그런 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 너무 힘들어서, 진짜 너무너무 저도 사실 왜냐면은 이게 현실적인 부분에서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이때는. 그래서 되게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이때 희한하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 PM은요, 특히 EVP 때 가장 많이 그만둔다고 해요. 오히려. IM 매니저가 아니라 EVP 때 그만둬요. 왜냐면 성공은 모퉁이 뒤에 숨어 있다. 이번에 했던 독서 미팅, 위대한 상의 비밀에 있는 문구죠. 성공은 EVP 좀 지나서 모퉁이만 지나면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 모퉁이를 지난 힘이 없어서 포기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모퉁이 지나기 직전이 가장 힘들거든요. 직전이 가장 배고프거든요. 현실적으로도. 직전이 가장 멘탈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퉁이를 누군가는 그릿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치고 나가고 누군가는 하지 않고 포기할래.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렇게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진짜 이 직전, 성공, 이 모퉁이, 그 PT 직전, 딱 그 직전이 너무 힘든 순간이 있었거든요. 이 사업하면서 항상 열정 있고 에너지 있게 한다 해도 저도 왜 안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또 쓰는 어느 정도의 그 수입의 높이가 있는데 갑자기 막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어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누구한테 돈 달라는 말도 못하고 사실은. 그렇다고 제가 막 전업이었으니까 다른 일 한 것도 아니었고 당연히 힘들어서 하다 보니까 거의 EVP 그 끝자락에서 갖고 있던 제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현금 어느 정도 제가 전업을 해서 쓸 돈을 어느 정도 해놓고 이 생활비로 쓰면서 전업을 하면서 막 달려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쓸 돈이 제가 마련한 돈이 PM에서의 버티기 돈이죠. 제가 생활할 수 있는 그 돈을 전업자였으니까 0이 된 거예요. 현금이 진짜 0이 된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현금을 만지던 사람이 갑자기 현금 0이 되니까 멘탈이 막 진짜 흔들리면서 공포까지 오긴 하더라고요. 그럼 너무 두렵잖아요, 사실은. 근데 더 힘들었던 거는 그날이 엄마 생일이었어요, 사실은. 엄마 생일이어서 저희 엄마가 하도 진짜 일평생을 고생하면서 저희를 키우며 살았기 때문에 엄마 생신만큼은 제가 항상 이벤트를 열어드리거든요. 항상 이벤트를 열어드렸던 딸이었거든요. 막 풍선에서 빵 터치면 돈벼락이 확 나오거나, 꽃다발에 돈이 막, 그 돈벼락을 해주는 딸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이벤트를 해주는 딸. 그리고 그 낙으로 살았던 일도 했고. 근데 엄마 생신인데 PM 한다고 딱 자신있게 엄마 나 PM을 성공할 거야. 1년 가까이 1년 좀 넘었는데, 제로인 거야, 돈이.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돈이 아무것도 제로니까는
너무 제가 제 자신한테 마흔 돼가지고 성인이 이럴 수가 있구나에 엄청난 충격이 오긴 했어요. 흔들렸어요. 근데 어떻게 방법을 찾긴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잠재의식이 또 저한테 영감을 주더라고요. 카카오톡에 안 쓰던 상품권 있잖아. 선물 받았는데 쳐다도 안 봤던 상품권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권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봉투 하나를 만들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생일날. 근데 저 기계 앞에서 제가 너무 수치스럽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막 그 당시 딱 갑자기 너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PM을 성공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성공이 못하기 직전이었던 거죠. 그때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내려갔구나. 어떡하지? 막 너무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왜 그렇게 빨리 PT가 안 됐니? 막 이러고 내 자신 믿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안 된다는 걸 전 아니까 바로 바꿨어요.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런 제로에 있는 상태의 사람들도 나도 공감할 수 있고 나는 오히려 더 좋은 포용할 수 있는 리더가 될 거야. 그런 생각을 바꾸면서 더 빨리 성공할 거고 난 더 높이 갈 거야 라는 생각에 일을 안군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생각을 바꿔서 상상했어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길래 파트너 사장님한테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파트너 사장님한테 이런 스폰서링을 하는 상상을 하면서 생각 전환 바로 하면서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가 받았을 때는 사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얘가 지금 진짜 힘들구나. 이걸 줄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상품도 너무 황당하잖아요. 진짜 힘들구나 라고 느껴졌을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팠겠다 그때 우리 엄마. 저는 그 생각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나니까 바로 저는 그 임계점을 넘어서 PT가 되긴 했어요. 지나고 바로 그 다음 달에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와, 직전에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멘탈이 흔들릴 정도로 사람이 돈이 없어서 흔들리면 진짜 힘들거든요. 현실에 부딪히면은. 그리고 되게 수치스럽고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PM에서의 이런 순간 말고도 하면서도 수치스럽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임계점일 때는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심리적 성장이 안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 왔을 때 상처가 되게 크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게 와도 점처럼 느껴지지만 사장님들은 임계점을 지날 때 그게 너무 크게 느껴져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고사성어, 가하지옥, 이 고사성어 붙들고 저는 버텼어요. 저 너무 위로됐던 고사성어라서 나눠드리고 싶었고 이걸로 진짜 안간 힘을 쓰면서 위로받으면서 저는 힘을 냈거든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는 이거 제가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힘들 때 제가 항상 이 고사성어 얘기해드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한신 대장군이 자기가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길거리에 가다가 불량배랑 시비가 난 거예요. 시비가 났는데 그 불량배랑 당장 이 불량배를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기술은 있지만 내가 큰 뜻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치워버리고 지나갔다는 거죠. 근데 지나가려면 내 바지 가랑이 밑으로 지나가게 해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상대방이. 솔직히 당장 찔러 죽일 수 있지만 그걸 참고 그 수모를 참고 바지가랑이로 지나가서 실제로 큰 뜻을 이룬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사로운 거에 자기는 시비가 걸고 싶지 않고 괜히 그런 감정으로 내가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상을 보고 다시 나눠드리겠습니다. 과하지옥. 훗날의 큰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잠시의 지옥은 참고 견딜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신은 수치스러운 모욕의 순간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할 뿐 불필요한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에 큰 뜻을 품은 사람은 작은 일에 급하여 목숨을 걸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목표가 있고 큰 뜻이 있잖아요. 큰 사람이 될 사람이잖아요. 저는 큰 사람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제 목표, 그런 목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큰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임계점을 넘을 때 그런 사사로운 감정들, 시기, 질투, 미움 또는 어떤 수치스러운 순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낮아질수록 높아진다고 하는 걸 믿고 이 가하지옥을 믿고 달려나가신다면 그 임계점을 넘을 수가 있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EVP 때 이 400, 500 정도 커미션을 받았는데
PTSP가 지나니까 1,500만 원으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그래프랑 똑같이 가더라고요. 정말로. 이 그래프랑 똑같이 가는 걸 보면서 아 이것만 넘어서면은 이게 있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이것만 지나면은 이 순간만 이것만 내가 또 그릿을 빌려서 확 부정을 깨고 치고 나가면은 그때는 진짜 어쨌건 우리가 1,500 정도 들어오면은 뭐 부자는 아니지만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막 불안하진 않잖아요. 수치스럽진 않잖아요. 순간순간은.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더 치고 나가면 그게 계속해서 오르는 커미션이 이 그래프대로 가거든요. 그때는 나중에는 진짜 이 S&P, GP 넘어서면은 아예 커미션에 관심이 그 커미션이라는 게 돈이 이제 그때는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별로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계산 이번 달 커미션 얼마 들어오는가 이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고 커미션 날짜도 까먹게 돼요. 그때는 최근에 저도 이번 달에 정호진 국장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오늘 커미션 얼마 받았어? 질문하시길래 친했던 얘기하다가 오늘 커미션 날이에요? 저녁에 알았다니까요. 저녁에. 그게 저는 돈에 관심 없. 저는 돈 좀 우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잖니.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 나왔는데요. 그래서요. 그 금액을 들으면 깜짝 놀라요. 거의 막 여기서 거의 여기 600인데 거의 3이 앞에 붙어버리더라고요. 2년 뒤에는 임계점 넘어버리니까 여행 갔다 왔잖아요. 제가 12월에 그리고 근데도. 그런 순간이 와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김선주 그룹장님한테 제가 그 다음날 그룹장님 제가 회사 드릴게요. 왜? 저 어제 커미션 받았으니 회사 드릴게요. 김선주 그룹장 하루 지난 다음날 했거든요. 커미션 나왔니? 간신히 우리 커미션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때는 돈이 그 뒷전인 거예요. 다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 보이지가 않고 다른 것들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저는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는 그 자체가 자유 아니에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는 그 자체.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 내가 도울 수 있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순간에 그런 임계점을 뛰어넘었을 때, 넘었을 때 그런 것들이 마음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진짜 그때부터 더 시야가 확 넓어진다.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모퉁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장님들이 그릿을 덜 길렀기 때문에 여기서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다 왔는데. 진짜 다 했는데. 다 왔는데. 안타까우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그런 것들 임계점이 진짜 있다는 거. 특히 PM의 임계점만 넘었을 때는 그 보상이 그냥 딸려와요.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 성공하고 싶은 사람으로 심리적 성장을 하면 저는 커미션은 그냥 딸려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쫓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사장님들이 노력을 했을 때 진짜 이게 되는지 그 노력에 대한 힘을 보여드릴게요. 그 무의식에 대한 힘과 노력에 대한 힘을 보여드릴 건데 저도 지금 이렇게 뭐 강의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피치를 잘하진 않지만 이 정도 말하는 건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 무대에서 하고 있는 자체가 저는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공황적인 수준으로 무대에 올라오성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괜찮은데 무대가 올라가면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그래서 그걸 저는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성장을 했거든요.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영상 한번 증거를 부끄러워. 진짜 좀 공개하고 싶지 않았는데 고통스러운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업을 집중해서 모집을 할 수 있는 딱 6개월차에 적어주었습니다. 연락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안에 option을 나눠줬습니다. 저는 조금 설명드립니다. 게임을 하지 말랍니다. 그냥 동의는 많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사회 사업 목적을 알려주고요. 온라인 수업을 한국 모델에도 월드컵 수입을 알리는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10개 이상 노트북을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수업 지원을 수업 하나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불과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핀업도 20배, 30배 성장, 저의 스피치 실력도 이렇게 웃을 수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잠재의식 무의식을 하려고 했고요, 사실은. 필사로 진짜 스피치하는 강사, 강의에 정말 잘하고 싶은 그런 리더가 되고 싶어서 그런 목표도 세분화해서 필사했어요. 내 알려주고 싶었고 잠재의식에 넣고 싶었기 때문에 쓰면 진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정도였고 어떤 노력을 했냐면 저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실패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실패를 하고 강의 못하겠고 나는 이 일하고 안 맞아. 이 업이 내 일은 아니야. 나랑 결이 안 맞아. 나 일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내 이 안에서 성공을 찾자. 분명히 이거는 내가 이 안에서 성공이 숨어있는 열쇠를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유센터 저희 거실에 그때 이제 황영 회사님이랑 엄마랑 이제 48대였는데 수유센터 정도 거실 되면 그 거실이 수유센터라는 느낌이랑 좀 비슷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판서 있죠? 큰 거. 그것도 대박 큰 거. 판서 샀어요. 똑같은 무대처럼 느끼려고. 판서 샀고요. PPT 하게끔 틀어놨고요. 이것도 샀고요. 마이크도 집에서 쓸 수 있는 마이크를 사가지고 무대랑 똑같은 느낌처럼 계속 연습했어요. 수없이 연습했어요. 리허설 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전문가 영입해서 스피치 이런 개념, 이런 내가 딕션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왜 스피치에 내가 숨이 가빠오르고 왜 이게 어떤 무대 공포증이 왜 있는 이런 것도 돈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았고 수없이 엄마랑 한영 원장님은 맨날 앉아서 그거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앉아서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새서 연습해. 맨날 밤새고 2시간 자고 다시 마이크 잡고. 그 연습을 수없이 뒤에서 했다는 거죠. 그냥 2년 만에 저렇게 됐다는 거는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무의식부터 해가지고, 무의식만 하면 또 망상이에요. 그걸 행동으로, 노력으로 그거를 고쳐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성장을 했고, 진짜 나중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위기는 전 기회는 뿌리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위기랑 기회가 뿌리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에서 그걸 기회로 성공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으로 분명히 만들 수 있거든요. 위기 속에서 저는 진짜 아주 그 고운 모래밭 속에서 성공 열쇠를 찾는 느낌이에요. 항상. 그래서 저는 그때 위기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수치스럽고 이불킥이지만 이불킥 강이지만 그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노력을 했고 그렇게 노력하고 몰입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은 스티븐 잡스 프레젠테이션까지 가더라고요. 분석을. 그러다 보니까 스티븐 잡스 프레젠테이션까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때 PPT가 이렇게 텍스트 없이 그림으로 좀 시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세련되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심플하게 해야 되는 거였어? 그런 것들을 그때 알게 되었고 이렇게 좀 글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시각적으로 각인을 할 수 있는 PPT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PPT가 업그레이드 됐고 그리고 이 스피치, 장가지가 줄줄줄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핵심적인 부분을 정말 필요한 부분, 그 사람들이 얻어내는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걸 그런 스티븐 잡스까지 막 분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런 것들 빨리 또 선물처럼 온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된 거죠. 이제는 그게 누가 훔쳐갈 수 없는 자산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기를 위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성공의 발판으로 더 그릇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그냥 이겼다는 거죠. 그 위기랑 싸워 이겼다는 거죠. 어떤 느낌이었냐면 거의 내 앞에 성공의 가로막는 벽이 왔는데 그 벽을 뿌개고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사장님도 그 정도로 한번 독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최근에도 저는 11월 저는 저번 달이죠. 저는 사실 CL이 목표였어요. CL이 목표인데 직급 달성을 못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실패였던 거죠,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핀업을 목표를 설정하고 도달을 못할 때 저는 CL이 그래요. PT고, SP고, GP고, PP고 다 제가 설정한 목표대로 갔는데 CL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처음 진짜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걸 통해서 또 얻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10월 달에 사실은 처음에는 10월, 12월에 프로모션이 분산돼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지라고 처음에는 한경을 탓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근데 알고 보면 제 잘못이었고, 또 10월에 랠리 끝나고 제가 또 너무 가슴 아픈, 제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가슴 아픈 이별을 하면서, 저도 제가 이 몸이 굳은 거죠. 이별을 하면서. 저도 좀 힘들었던 거죠. 그때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었고, 가슴 아픈 이별을 통해 이 준비가 안 되는 이별을 하려니까 너무 마음적으로 힘들었고, 아직도 사실 보내지 못했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보내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10월 몸이 꽁꽁 얼었어요. 얼었고 11월 초까지도 몸이 얼어붙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장님들은 티가 안 나셨겠지만, 우선 줌미팅, 10월에 줌미팅 강의, 액션 플랜으로 액션한 11월 달에 강의랑, 또 10월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해당복 강의. 사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액션 플랜을 액션하라 강의랑 해당복 강의는 제가 진짜 많이 했던 강의예요. 누르면 나와야 되는 강의예요. 근데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 박한수라 부장님, 나성경 사장님 대신 이 상황을 알고 해주셔가지고, 그때 많이 의지를 했어요. 근데도 12월에 이제 CL 목표에 다닌데도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이 정신도 안 움직이고, 몸도 안 움직이고, 손끝도 안 움직이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떡해요? 내가 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CL이 목표인 사람이 목표를 뭐라고 썼냐면, 비즈니스 복귀가 목표였다니까요. 비즈니스 복귀한다. 이거 필사했어요. 비즈니스 복귀한다. 비즈니스 복귀한다. 인스타 업데이트한다. 인스타 할 수 있다. 단톡방에 댓글 달 수 있다. 강의할 수 있다. 이게 저의 필사 노트에 써있을 정도로 CL이 목표는 CL이 목표라고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0으로 돌아가서 다시 매니저가 돼서 비즈니스 복귀가 목표이다. 단톡방 목표이다. 인스타 올리는 게 목표이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당시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인스타에 업데이트한 그 사진은 저한테 굉장히 큰, 진짜 힘들게 올렸던 거고, 단톡방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이 안간힘을 써서 했던 것들인 거예요. 무의식을 활용할 줄 아니까 그걸 활용해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한 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그걸 통해서 너무 많은 걸 선물 받았고, 너무 많은 거를, 이 시야가 넓어진 걸 알아요, 사실은. 내가 그냥 그렇게 시야를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소름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좁게 높이 갔겠구나. 넓게 높이 가야 되는데 좁게 높이 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순간적으로 막 가면 뭐해요? 사실 진짜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초심 다시 내가 열이 된 거야. 다시 낮아져진 거죠. 그래야 되는구나를 알았고, 파트너 사장님들 이런 시선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너무 많은 거를 제가 배웠던 10월, 11월이었기 때문에 저는 열쇠를 찾은 지금 그 느낌입니다. 제가 이거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것 같고 1년, 2년 돌아갈 수도 있었겠다. 정말 친구가 나한테 좋은 선물을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네. 그러면서 그런 위기를 진짜 항상 위기와 기회를 뿌려갔기 때문에 행복 속에 재앙이 있고 재앙 속에 행복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들이 항상 지금 위기여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 성공의 열쇠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자산이 됩니다. 제가 PM에서의 정말 얻은 거는 문제 해결 능력,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도전 정신 이런 것들. 내가 항상 부정을 긍정을 바꿀 수 있는 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올라가는 게 저도 모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문제 해결까지 보이는 이 마음적인 그 포용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게 느껴지니까 앞으로 더 제 모습이 더 앞으로 성장할 제 모습이 너무 기대되거든요. 근데 이런 내공들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 돌파구를 계속 찾은 거잖아요. 돌파구 찾아서 해결하면서 나아가면서 그런 능력들이 올라가는 이 멘탈, 이 근육들이 강해지는 걸 보면서 이건 누가 훔쳐갈 수도 없다. 이건 솔직히 어떻게 훔쳐갈 거예요? 제 건데. 그쵸? 그러니까 이건 자산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전 PM을 통해서 이 자산을 얻은 게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매일매일 하는 거기다 매일매일 하는 행동, 매일매일 하는 그 문제 해결들이 결국 사장님들이 자산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오히려 즐길 수 있고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2024년 나는 진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024년 반성합니다. 사실 반성하고 저 역시도 실패를 경험했어요. 근데 저는요, 이 매니저부터 GP까지 갔던 2022년, 2023년 2년 동안 저는 누가 나한테 진정으로 최선을 다했는가 노력을 하는데 물어본다면 저는 그것만큼은 겸손하기 싫어요. 저요? PM 코리아에서 제일 최선 다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PM 코리아 자체가 지금 다 했다고 느껴질 정도의 2년이었다니까요. 그것만큼은 저는 자만하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의 최선을, 밤낮으로 최선을, 진짜 뼈를 가는 느낌으로 진짜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면서 내 성장에, 남을 보는 것이 그냥 오로지 나의 내적 성장, 그리고 현장의 성장, 이건 성장에만 완전히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남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 감정을 흔들 시간도 아까웠다. 그 정도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어쨌건 그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고 2024년 저도 후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또 분명히 배웠을 거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또 성공의 열쇠를 찾으시면 돼요. 찾아서 2025년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을 했을 때 네, 했어요.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런 저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저희 다 원하는 플랫, 피너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롤프 소로 회장님이 그런 질문을 에이펙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 에이펙 때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너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환갑이지도 않는데도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근데 매일 로고를 보면서 얼마나 시각화 하시겠어요. 글로벌 넘버원이 가시겠다고. 무의식 엄청 활용하시는 회장님이죠. 회장님도.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세요. 지금 이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이제 회장님이랑 저희는요, 같은 세대에 공존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CEO랑 저희는 운명 공동체예요. 회장님의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 생각하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이 기회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남들한테 황다연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임소연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임원군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장미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이런 질문을 남들한테 받는다면 저는 제가 말한 그 2년 동안 그런 질문을 받았고 작년 상반기에도 파트너장님이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저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질문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2025년 최선을 다한다면 저희는 원하는 플랜 갈 수 있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요즘에 회장님이 글로벌 넘버 발표하시고 막 비전 제시하시잖아요. 옛날에 과거 영상을 보면서 소설의 복선 찾듯이 복선 찾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그 쉐이셀 영상에 그 2년 전 쉐이셀 영상에서 회장님이 했던 말씀이신데 이때는 비전으로 들었지만 지금 들으니까 이미 이거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얘기했던 거구나라고 다시 들리더라고요, 회장님들. 그래서 그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보실게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executive right now. And I'm super proud of you and very so far being here, very here, right very great 네, 맞는 순간, 맞는 타이밍, 맞는 곳 이런 것을 이미 TM을 맞는 순간이고 맞는 타이밍이라는 거, 성공이 가능한 곳이라는 본인은 스스로 얼마나 알고 있으니까 이 넘버 혼자 알고 계셨으니까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얼마나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요 이 맞는 순간 맞는 곳에 지금 모였기 때문에 우리만 맞는 사람들이 그곳에 맞는 사람들이 그 열정으로 맞는 사람들이 된다면 저희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 이 잠재의식, 무의식을 활용해서 2만 배, 3만 배 높은 잠재의식을 활용해서 해강동 사장님들 할 수 있다 마음으로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민이 많은 시간에 경제력을 모두 다 키워주면서 성공한 모든 노하우를 100% 이상으로 풀어주신 황다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